여러분, 나라 살림이 위기라. 그래서 수출도 적자가 되고 나라 살림인 재정도 적자가 된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사실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8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입니다. 적자 규모. 예, 이게 적자예요. 마이너스입니다. 86조 8천억 원입니다. 86조 8천억 원. 진짜 어마어마하죠. 예, 이게 86조 8천억 원이라는 자체가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 나라가 진짜 빚더미에 올라앉는다. 오죽했으면 부채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작년에 비해서도 이게 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요, 예, 이거보다가 적어도 29조 9천억 원이 적습니다. 29조 9천억 원. 그러면 55조 8천억 원 정도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55조 8천억 원. 그런데 이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세금이 더 많이 거쳤다는데, 지난해보다 37조 3천억 원이 거쳤다는데 왜 이렇게 적자가 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돈 풀어서 그래. 돈 풀어서.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1차 추경으로 16조 9천억 원을 풀었고요. 2차 추경으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 62조를 풀었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풀어댔기니까 세금이 더 거쳐도 나라 살림은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나라 살림 진짜 심각합니다. 이때 나라 살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예,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통합재정수지가 아니라 예, 여기는요 쉽게 말하면 관리재정수지, 순수한 나라 살림 지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통합재정수지 이러면 이게 연기금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거든요. 4대 보장성 기금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빼자는 거예요. 이거 빼고 실질적인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가 관리재정수지인데 지금 관리재정수지가 86조 8천억 원의 적자가 났다는 거예요. 통합재정수지도 적자입니다. 통합재정수지도. 4대 기금을 다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통합재정수지도 이게 흑자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말입니다. 7월 누계로 56조 3천억 원의 적자입니다. 옛날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문재인 정부 때 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쩌면 나라 부채를 적게 보이려고 통합재정수지를 예, 이게 표준지표로 삼았었던 거 기억나시죠? 예, 이게 사실 여러분 국제기준을 닮아간다고 그 당시도 이야기하면서 예, 통합재정수지를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웃긴 거는요, 유럽은 연금이 적립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연금을 적립식으로 계속 쌓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럽은 1년 단위로 그냥 정산해버립니다. 정산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이 이렇게 많이 쌓이지를 않아요. 거기하고 유럽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뭐 국제 표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 끄집어냈을 때 아, 진짜 웃음이 나왔어요. 웃음이. 저렇게 국민을 기만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떠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관리재정수지로 표준 지표가 넘어갔습니다. 잘한 거죠. 잘한 거예요. 그런데 잘했는데 이게 적자가 이렇게 계속 심하니까 야, 참 나라 살림 위기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말입니다. 여기에 나라 살림이라는 것 중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수출이 그 다음으로 취급을 받거든요. 이게 수출이 흑자가 쭉쭉쭉쭉 나면 관리재정수지가 적자가 나더라도 예, 민간에서 예, 이게 경제가 활성화돼서 세금을 더 많이 내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마저 이게 나빠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수출이 적자 행진 계속하고 있잖아요.
9월까지 무역 적자가 271억 6,900만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8월에는요 무려 94억 7,400만 달러예요. 그러니 이게 무역수지 적자가 장난 아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 12월부터 그냥 줄줄이 적자예요. 2월 3월 흑자가 났다고 하지만 이 흑자는 여러분 만들어진 흑자, 다시 말해서 조작된 흑자고요. 실질적으로는 다 적자입니다. 자, 이렇게 나갔을 때 여러분, 이렇게 나갔을 때 경상수지는 괜찮을까요? 경상수지.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난 4월에 경상수지 적자가 난 적이 있습니다. 8천만 달러가 적자가 났어요. 경상수지라고 이야기하면요. 일반적으로 이게 무역수지, 여기에 좀 더 나아가서 해외 공장에서 판매하는 거 상품 수지까지 다 포함합니다. 상품 수지 이러면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거, 해외 공장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거 다 포함해요. 상품 수지나 서비스 수지나 혹은 이자나 배당 수지, 자본 이득 수지 다 포함한 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벌어들이는 총액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경상수지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8월에는 8천만 달러, 4월에는 8천만 달러 적자였거든요. 이게 8월에도 적자가 될 가능성 높다는 거예요. 이미 한국은행은요 8월에 적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규모가 크면 클수록 와우 진짜 충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외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우리가 적자가 난다는 것은 달러가 그만큼 적게 들어온다는 것이니까 충격이 될 수밖에 없지요. 게다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경상수지도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 7월까지도 10억 9천만 달러. 7월 10억 9천만 달러. 6월도 56억 1천만 달러로 줄어들었고요. 이게 8월에 적자가 얼마나 날 거냐. 지금 8월에 무역수지가 94억 7,400만 달러 적자가 났으니까 경상수지도 적자가 난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나라 살림의 어떤 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재정수지도 적자. 이미 재정수지는 적자가 되고 있죠. 여기에 해외 수출에 외국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경상수지가 적자. 그러면 쌍둥이 적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올해 하반기까지 가더라도 경상수지가 전체적으로는 적자가 나지 않는다. 4월에 적자가 났고 8월에 적자가 나지만 전체적으로는 370억 달러가 들어올 거다 이렇게 예상은 해요. 들어올 거다. 그런데 여러분 370억 달러가 이거 온전히 들어올까요? 지금처럼 적자가 심각하게 나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보세요. 2015년 박근혜 대통령 때입니다. 경상수지가 1,051억 2천만 달러 흑자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370억 지금 예측이 370억인데 3분의 1토막밖에 안 돼요. 3분의 1토막. 이게 결국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다 망쳐먹은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 뒤처리 아니라고 정신이 없다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만큼 지금 심각해집니다. 쌍둥이 적자까지 됐을 때 재정수지가 적자가 되고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면 여러분 나라 살림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점점 위기로 빠져들어갑니다. 점점 위기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나마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하든 긴축을 해서 나라 살림을 줄여서 국가 신인도를 더 올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워낙 문재인 정부 당시에 법으로 무조건 살포하는 게 많습니다. 이게 고정비라고 하나요? 국가 예산에도 고정비라는 게 있잖아요. 고정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쉽지 않다는 이야기. 결국 나라 살림은 점점 위기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야당이죠. 공용 야당은요. 정신 못 차렸어요. 뿌리자만 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의 그 무능한 경제 정책을 민주당은 답습하고 있고요.
예, 포퓰리즘은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예, 이게 여당이 긴축 정책을 지금 예,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 막아내지 못하면 나라 살림은 진짜 요즘 말로 개박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나라 살림 위기다 이 표현까지 쓴 거예요. 참 지금 굉장히 나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위기다 위기다 한 것이 전부 다 현실화돼 가고 있죠. 전 그게 더 무섭습니다. 옛날에는 위기를 향한 작은 단서들이 이제는 점점 커져서요. 이미 저수지 뚝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수지 뚝이라는 게 구멍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빠르게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긴급 처방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제가 속도가 느리다는 게 이런 거예요. 긴급 처방이 필요한데 너무 늦어요. 물론 공영 야당이 방해를 하죠. 예, 굉장히 크게 방해를 하죠. 그러나 국민을 위해서는 돌파해야죠. 협치를 하든 아니면 대통령 직권으로 만들든 빨리빨리 예, 경제 위기를 넘을 수 있는 방안들이 저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지금의 이 위기를 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나라 살림이 위기라는 것 위기라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이게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